차장님, 예. 정말 국민들이 참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기현 재판부가 온갖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지하통로 출입하게 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피고인 좌석이 아니고 중간에 앉히게 하고, 이런 특혜를 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1일 날 선고된 법원의 이 사법 쿠데타 정말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외에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초스피드로 빛의 속도로 재판을 선고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참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일 날 이 판결을 보고 느끼는 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법원에 계신 분들이 문자를 줬어요. 대법관들이 정치 몰입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대법관님들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기현 판사가 탄핵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주장할 정도로 심각하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이번 5월 1일 사법 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정말 땅에 묻어버렸다. 정말 내팽개친 판결입니다. 우리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판결에 대해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혹시 제2 인혁당 사건 생각나십니까?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2 인혁당 사건은 1975년 4월 8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75년 2월 달에 선고되자마자 다시 한 달 보름 만에 대법원이 딱 하루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바로 선고까지 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8명 사형 선고입니다. 대법원이 사형 선고 확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8명을 사형 집행합니다. 이 법원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법원 사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이라고. 저는 어제 이 대법원이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법원에서 그 전원합의체 심판 내규가 있죠. 예. 10일 이내에 공고하게 돼 있죠. 어떤 원칙이 전압을 열려면.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재판 연구관들이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죠. 검토 보고가. 예. 예. 이런 거 지켰습니까? 지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 기록은 다 봅니까? 아니면 연구관들이 검토 보고서를 다 봅니까? 기록을 봅니까? 검토 보고서를 봅니까? 대법관님들께서 예. 연구관들의 검토 보고서도 보시고 기록도 다 보실 것으로 야, 판단합니다. 기록이 언제 대법원에 갔습니까? 그 상고 기록 접수가 된 때가 저희가 3월 28일이었고요. 예. 예, 그때서부터 지금 그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자 사본화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화 조치를 취해서 바로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7만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7만 쪽을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고요? 공보자료 보니까 공판 기록을 기초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기록 안 읽었다고 봐요. 사람이면 이 한 달 만에 다 기록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압에 넘긴 지 9일 만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압에 넘겼습니까? 이 내규에 의하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럼 저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있습니다. 2년째 재판하고 있어요. 소부에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모두 우리 사건도 전압에 넘겨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사건도 제 관련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재판을 자의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인혁당 사건처럼 A만 적용해가지고 하루에 이틀 만에 심리했지만 결국 7만 쪽이 되는 기록을 잠깐 심리하고 정말 빛의 속도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그 사법부를 일으켜가지고 재판에 간섭하고 국민들의 재판 리더 선임권,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제2의 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독재 권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이건 법원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러니까 법원이 내란 세력이 동지했다 비판을 받는 거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법원이 할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저한테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법원 판결문에 이런 반대의견 중에 제가 감동적인 것이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 편의지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정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이 더 페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례적이잖아요. 정말 윤석열 12선 내란도 실패했지만 정말 이번 법원의 5월 1일 사법 쿠데타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알아요. 법원이 어떤 건수를 부렸는지. 죄다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다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 저항에 직면해서 이번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하고 법원은 법원 개혁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